이 아니라 왕노릇하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야 되죠. 중요해요. 수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두 가지 글자가 중요해요. 두 가지 글자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 20글자 중에 한 글자 순서 꼴로 나오는 글자가 갈지자죠.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갈지자가 그렇게 중요하죠. 5가지 정도 외우시라고 그랬죠. 가다 또 뭐였죠? 조사, 주격조사나 관형격 조사. 내가, 은는이가로 쓰이가 나오고는 관형격 조사로 뭐뭐하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어조사. 한문은 영어처럼 타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어지리자처럼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보내고 싶어 하죠. 도치가 굉장히 심한 게 한문의 특징이라고 했죠. 근데 한문은 영어처럼 우리말처럼 품사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목적어가 앞으로 와도 우리 도치법 쓰잖아요. 괜찮을 텐데 한문은 품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명사 목적어가 앞으로 와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동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자를 넣어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서술어, 타동사, 목적어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중요해서 앞으로 보낼 때는 목적어, 갈지, 타동사 그래가지고 이게 목적어가 오고 타동사가 도치되어 있어요 라고 말해준다고 그랬죠. 이런 몇 가지 뜻들이 있어요. 또 부사와 정비사로 쓰이기도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지는. 그런데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자였죠. 써이자예요. 이거 지난 시간 했어요. 저기 지난 시간에 저 댁에 가시는 차 막차 때문에 막 뛰어가시는 것 같은데 잘 타셨어요? 네, 제가 10분 늦었더니 막 부랴부랴 나가시대요. 차 못 타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 차가 공고차여서 10분까지는 태워다 탈 수 있어요. 써이자는요 그야말로 써이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가 쓰이는 게 가장 전형적이죠. 그런데 저 써이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쓰다, 4번 쓰다. 동사로서 그냥 쓰다로 쓰이는 경우 기본적으로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써이는 전치사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뭐뭐로서는 전형적인데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품사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죠. 네,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명사가 안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뭔가 수상한 거 의심해봐야 돼요. 요거죠, 요거. 없네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여요. 저게 접속사는 원래 뭐였죠? 어조사 이자였잖아요. 근데 저게 이자로 쓰여요. 뭐라고? 음차라고 말하는데 한문의 육서로 보면 가차죠, 가차. 음이 저 어조사 이자하고 같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써이자를 전치사인 어조사, 전치사로서 이가 아니라 어조사 이자 대신에 그냥 저걸 막 써요. 제가 일곡 선생님 성악지도를 여기서 이 도서관에서 6개월 동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성악지도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전치사 아니에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가 이게 또 뭐처럼 쓰인다고요? 이것 뜬금없이요. 이것 같은 말로 쓸 때가 제일 헷갈립니다. 나머지들은 그래도 좀 힌트가 있는데 3번 지시대명사 원래 이것 그러면 뭐예요? 시자죠. 이시자죠. 또 시자 생각나시죠? 첫 번째가 뭐죠? 이시. 그 다음에 또요. 시비할 때 옳다. 옳은 게 시고 시비를 가리자. 시시비를 가리자 때 비는 그런 거죠. 그때 옳은 거. 그런데 이것처럼 쓰이는 게 또 이고요. 저게 가장 헷갈립니다. 잘 상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사, 용으로 쓰이는 거, 쓰다. 그야말로 쓰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동이라고 그러는 게 이거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위하고 뒤에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때 있습니다. 이위, 선생 그러면 선생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용법은 써이 그리고 A 위, B 이게 전형적인 용법.
문법이요. E, A, V, B.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A를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나옵니다. A를 B로 여기다 해요. E, A, V, B.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인데 E, V가 합쳐져 갖고 A가 사라질 거예요. 을이 사라지면서 그냥 여기다 삼다. 그를 3분의 장수로 삼다. 2위 수 그래갖고 3분의 장수 삼다 이렇게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삼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이 뭐였죠? 영어에 can 가이하고 가하고 섞어서 이렇게 뭐가 있었죠? 가이 득이 또 족이 있었죠? 만족하다 할 때 족자. 가이, 득이, 조기는 섞어 쓸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부정하는 거. 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되면 어떻게 부정하면 앞에다가 불자를 쓰죠. 그런데 주어가 앞에 있을 때는 가이 형태로 써요. 주어가 앞에 있고 주어가 뒤에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가이 형태로 쓰는데 만약에 이가 사라지고 가나 득이나 종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죠. 그럴 때는 뭘 의심해 보라고요? 목적어하고 주어가 전치된 게 아닌가,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나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유의입니다. 유의는 뭐하고 같아요? 가이하고 같아요. 무의는 뭐하고 같아요? 불가이하고 같아요. 원래 저기 이는 수단, 방법 밑에 있죠.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는 뭐겠어요?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기억하시죠? 유자는 주어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주어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주어예요. 이게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무의, 유무는 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무, 증강, 다소 이런 것들, 이런 글자들은 유무, 증강, 다소 이런 글자들은 희한하게도 주어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이가 주어예요. 이때는 뭐냐? 밑에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래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가이죠. 방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무의는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 득이, 족이, 그 다음에 유의는 섞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이, 부득이, 부족이, 무의는 또 섞어 쓸 수 있죠. 일곱 번째가 이게 수거처럼 동사처럼 굉장히 많이 쓰여요. 까닭, 이유, 방법. 뭐 써보니까 방법하고 까닭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소의, 뭐뭐한 소이다. 소의연, 소당연. 이 조선시대 형이상학에서는 소당연하고 소의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국 선생님이나 태교 선생님 한글을 공부하려면 소당연, 소의연을 공부해야 되는데 소의가 뭐냐? 까닭, 이유, 방법으로 해석되는 일. 그런 문헌이 춘추정 시대 이런 문헌부터 최근 문헌까지 소이라는 말은 까닭이나 이유나 방법으로 쓰이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왜 그렇게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복습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라고요? 반드시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가 뒤에 나오죠. 명사가 안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의심하라. 그렇죠? 수단, 도구, 자격. 예로서. 그죠? 요거는 이게 전치사니까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사의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죠. 그죠? 앞전자.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뜻이잖아요. 그죠? 전치사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품사죠. 우리말은 전치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조사 어디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잖아요. 예, 강, 하, 을, 너에게. 그죠? 너로부터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on the desk, on. 저기 자동차 뒤에다가 애 있는 분들이 baby in car, 콩글리시예요. in이 아니고 on이에요. on이에요. 그런데 on board, baby on board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baby in car는 콩글리시예요. in, on 이런 말들을 전치사라고 그러죠.
왜 전치사냐면 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써이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예로서 예양으로서 양까지 해야 되겠네. 예양 예의와 겸양으로서 위국 여기 위는 뭐였죠? 여기서는 다스리다. 위자는 오늘 할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자는 영어의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펜스다 보면 뜻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 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를 위하다는 말은 참 안 어울리죠. 딱 보면은 다스린다는 말 여기다가 시자를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를 써놓으면은 이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예의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뭐뭐 할 수 있는 가하고 묻잖아요. 나라를 위할 수 있는가는 좀 이상하죠. 나라를 다스리다. 여기서는 다스리다의 뜻으로 쓰였네요. 이게 나중에는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전치사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시300. 시300은 시경에 있는 시 307편인가를 말하는 거죠. 이러니 폐지 한 마디로서 그것을 덮으면 그것을 총괄하면 말 이르기를 사무사 생각에 뭐뭐가 없다. 없다의 주어는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악하니 삿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노래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사무사라는 말은 바꿀 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 쓰시는 글이죠. 여기는 어때요? 이러면 전치사가 써이가 어디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예요? 일월이죠. 일월이 전치사잖아요. 써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일월이죠. 한 마디로서니까요. 한 말로서. 이때는 뭐처럼 보여요? 예, 후치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후치사라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들은 논어를 보면 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치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저랑 같이 이 경우를 사인체니까 왜 전치사를 뒤에다 놨을까요? 강조죠, 강조죠. 그래서 한문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도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으면 무조건 앞으로 끌어내요. 문장도 단락도 앞으로 끌어내고 단어도 앞으로 끌어내니까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마저도 뒤에다 못 놔두는 거예요. 예, 위정 이덕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정 정치를 한다. 이덕 덕으로서 덕으로서 정확한 자리 있죠. 근데 덕을 강조하고 싶으면 덕이라고 써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치사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선임들부터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치를 하다 보니 후대 사람들이 그걸 습관처럼 따라 쓰는 거죠. 중요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후치사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전치사가 맞죠. 한마디로서 보세요. 다시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써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예양이 뒤에 있죠. 여기서는 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이 앞에 있죠.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해석하다 보면 헷갈리시게 되니까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위정이덕 보세요. 정치를 하다 이덕 이가 이끄는 전치사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덕 위정으로 우리는 되게 편하죠. 덕으로서 정치를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요 문구는 요 구절은 전치사가 제자리에 있어요, 도치돼 있어요. 제자리에 있죠. 이게 맞아요.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덕 하면은 더 쉬워지는데 심지어 어떻게 더 된다고요? 정치를 하다. 얘가 타동사고 정치가 목적어죠. 그렇죠? 위가 무엇을 하다 뭐 해석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위가 얘가 무엇을 하다 얘는 무엇을 하다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정치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런데 심지어 얘가 어디로도 들어간다고요? 얘로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익으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인주, 임금을 인주, 군주 이런 말 많이 썼었죠. 여기
이 이목이니까 두는 으로써 그렇죠? 전체적 위치가 맞네요 여기는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행유 여력 여기 보면요. 요 행하다 유의 주어가 뒤에 있죠. 보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유 무엇이 있다 그럴 때 주어는 뒤에가 있죠. 여력이 뭐예요? 남을 여자 힘력자니까 남은 힘이 있다. 요 문장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저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행유여력이라는 이 문장을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행하고 유자 사이에 써있자 넣어주는 거죠. 그죠? 행하다. 그리고 여력이 있다. 얼마나 친절해요. 안 그래주죠. 특히 네 글자 맞추는데 이자 넣어서 다섯 글자 절대 안 합니다. 물어보시면 글자 수 맞추려고요. 기를 쓰는 적이 뭐예요? 꼭 필요한 글자도 빼버려요. 자, 행하고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즉 그러하면 곧 남은 연에 해당되는 게 즉이죠. 곧 여보세요. 자, 학문은 뭘까요? 글을 배운다 그런 뜻이죠. 뭐 학문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분석을 해보면 글을 배운다가 되는데 학이 품사가 뭘까요? 동사죠. 맞죠? 그러면 이자에 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여야 되는데 동사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잖아? 지자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할 때 선생님들에 따라 다른데요. 논어책을 보시면 이제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 지자가 생략됐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행하고 앞에 있는 게 되죠. 겸양하고 뭐하고 제자들은 들어가면 효하고 밖에 나오면 제하고 뭐하고 근이 신분하고 뭐 하는 것을 행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곧 이 지니까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 지니까 그것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그게 뭘까요? 남은 힘이죠. 행하고 남은 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글을 배운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써있자 중에 써있자 해석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용이 있었어요. 용이 뭐죠? 쓰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어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행하고 앞에 말한 것들을 모두 행하고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곧 써서 남은 힘을 써서 글을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법을 공부해서 물리를 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이라는 전치사 뒤에 써이 전치사의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글을 배운다는 동사가 왔을 때 학이라는 것이 써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쭉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써이라는 접속사는 순접이 있고 역접이 있죠. 그리고가 있고 그러나가 있었잖아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그리고 익힌다. 이럴 때는 순접이지만 또 반대가 있었죠. 쓰이고요. 이것으로도 쓰이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동사로는 하다라는 뜻, 쓰다라는 뜻 있어요. 이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위 의동이라고 그래요. 의동. 사동하고 의동이 있어요. 사동이 있고요. 의동이 있는데 의동은 지난 아까 말씀 EA 위 B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어서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위하고 뭔가 나오면 뭐뭐라고 여기다 해석합니다. 이걸 의동이라고 그래요. 의동. 사동은 누구에게 P, 사, 영, 교를 많이 쓰거든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사동 아시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사자고요. 사자, 그다음에 영자. 이게 명령하자가 아닙니다. 또 가르칠 때 쓰는데 가르치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에 사동 보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쓰이냐면 사 A B로 나와요.
이런 문장 우리 뭐 공부했죠? 위 공부했잖아요. 위. 그렇죠? 위가 뭐였죠? 위 AB가 뭐였죠? A를 B라고 이르다. 잘 잊어버리셨죠? 선생님 말씀 잘 듣네요. 제가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자면 위자 굉장히 많이 쓰죠. 이르다 말하던데 이때 A를 B라고 이르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문장이 맞습니다. 또 뭐 있었죠? 수요동사 주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어의 사형식 문장처럼 줄여자를 전치사로 쓰지 않고 사동 보조관을 쓸 때 주다 A, B A에게 B를 주다 이런 문장이 많아요. 요 사동용법도요.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써서 A와 B가 나오는데 뭐겠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A에게 B 하게 하다.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대상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이 대상에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사에게 수자리를 서게 하다. 누구누구에게 공부를 시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사동하고 의동이 있습니다. 의동은 뭔 말하고 여기다. 사동은 앞에 다른 글자도 있는데요. 교를 써서 그 뒤에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시키는 행위가 나오면 그걸 사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 일이죠. 사분질례 임금을 섬기는데 뭐가 그래요? 예의를 다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여겨요? 아첨할 청자죠. 아첨이라고 여긴다. 그런 뜻이죠. 인이위 기인 인을 자기의 임무로 이위 여기다 그런 뜻이죠. 부력 중호 아는 수가 나왔네요. 무슨 수거였죠? 불력 형용사호 그죠? 불력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호가 나오는 논어 첫 구제가 나오는 문장이죠. 합이 있을지 부력 여로 열자가 형용사였고 의웅자원 방래 부력 낙호 낙이 형용사였죠. 인구지불은 불력 군자호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주의할 게 뭐였죠? 불력 군자호 그랬는데 군자는 명사가 아니다 하는 거였죠. 여기 이 안에 이 수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그럼 형용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군자가 아니라 군자답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답지 않은가. 여기 그거 나왔고요. 부력 중호 중이 뭐예요? 형용사죠. 이거 뭐예요? 무겁지 아니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의구이 나와 있고요. 소위 방법이죠. 여기 보면 노래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불환 근심하지 마라. 이 불자가 나왔으니까 얘가 뭐예요? 서술어죠. 그죠? 뭘 근심하잖아요? 뭐뭐을 근심하다는 환이 화동사니까 근심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겠죠. 뭐예요? 무위 자리가 없는 것, 벼슬이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환 근심해라죠. 이번에는 근심해라. 뭘 근심해요? 입 서다. 그 지기에 설 소이가 뭐예요? 방법을 걱정해라. 이때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입니다. 이거 복습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10분 늦게까지 해갖고 집에 가고 싶은 얼굴 표정 보니까 9시가 넘는데 되게 가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습했습니다. 위는 이거 머리 아파요. 왜냐면 정말 유아일자죠. 전치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 동사가 특히 동사가 문제인데 전치사는 먼 것을 위하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동사는 뭐이다라는 비동사부터 시작해서 되다, 그리다. 사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족. 전국책에 나오는데 사족. 거기도 나와요. 그림을 그리다 할 때 우리가 그리다도 돼요. 그리다, 배우다, 공부하다. 이 노래에 보면 공자가 아들 배거한테 핀잔 많이 주죠. 자기 아들은 자기가 안 가르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우리 스승님이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아들한테만 특별 과외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키우기도 하죠. 그런데 안 가르치죠. 제자들한테 전략을 그래서 너 시경을 공부했느냐? 아닌데요. 그때도 너 시경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 무시를 못해. 그럴 때도 공부하다고 위가 나오거든요. 만들다 돕다 뭐뭐인 치하다 맞습니다. 볼까요? 중요한 거는요. 위 나오면 명사가 나와요. 왜 명사가 나올까요? 첫 번째 전치사라고 가정해 보면요. 전치사니까 앞에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렇죠? 동사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다를 생각해 볼까요? 뭐뭐을 그리다면 타동사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위는 동사예요. 무슨 동사겠어요? 타동사겠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니은 위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오네요. 그럼 이때만 전치사예요. 이때는. 근데 위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얘가 전치사가 될 수가 없죠. 왜요?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돼야 돼요. 어떨 때만 전치사냐면 위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만 전치사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이 하나도 안 잡혀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자, 요게 논어에 있는 전형적인 형태죠. 위하고 왈 사이에다가 말하는 대상을 집어넣죠. 자, 논어에서 자는 누구예요? 레스터는 누구죠? 선생님은 공자죠. 아무 말 없이 자만한 공자가 백어는 공자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인데요. 백어라는 자를 보면 그 백어라는 아들은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왜 첫째 아들이에요? 백자 때문에요. 백중숙계 백중 아디비수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죠. 백자를 와서 그 공자님의 그 저기가 중리잖아요. 중리.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가 중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둘째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대부하니까 공자님 첫째 아들인가 봐요. 첫째 아들에게 말해요. 여기 여는 어떤 여예요? 너여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 글자들은 부수가 적혀있는 글자가 거의 없죠. 다 생략해요. 너는 주남, 소남. 이 주남과 소남이 시경이 있는 편명이거든요. 의호는 누구예요? 여기 이거 의자는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서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뭔가 변화를 묻는 물음표. 그러니까 호는 그냥 물음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남, 소남, 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외웠냐? 그럼 이상하죠. 공부했냐? 너 주남, 소남 공부했냐? 언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는 뭐예요? 공부하다. 그럼 동사가 되겠죠. 그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오늘 할 게 많아서 넘어갈게요. 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전치사일 때요. 그를 위하여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 제후들보다도 대부들의 이제 집사로 많이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영구라는 제자한테 선생님이 화가 좀 났어요. 개씨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씨는 그 사만이라고 하는데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나라 노나라 환공의 아들 셋이 첫째가 경보고 개우 수가 이런 경보 개우 수가 이름이 벌써 첫째 경보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이 아비 문자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일 때는 보로 있습니다. 개우 둘째죠. 셋째 같은데 둘째니까 수가 벌써 이름에 나오죠. 이 막장 드라마, 요즘에 막장 드라마는 비교도 못할 막장 드라마가 이 사만이 노나라 환공의 세 아들이 막장 드라마를 펼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노나라는 이제 제후라는데 이 제후는 노나라 임금들을 꼼짝 못하고
요 대구의 황공의 세 아들들이 대구가 되어서 논나라를 쥐고 온다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거든요. 그 집안 사만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만이라고 그래요. 황공의 세 자손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씨 집안이 가장 막강했어요. 그래서 노래에 보면 개씨 집안이 멋대로 구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굉장히 분노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태산에 가서 황제나 지낼 수 있는 요제를 막 지내고 이 개씨 집안이 8일편이 있는데요. 노래에 8일편이 있는데 8일편은 8일부라고 해서 이 8일부가 뭐냐면요. 무용수들이 8명 그러니까 64명이 추는 춤은 이게 대부들이 즐길 수 있는 춤이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나 즐길 수 있는 춤을 그 춤을 이 대부가 자기 집에서 즐기니까 공자가 되게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 계십니다. 객시가 부유하다. 원자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뭐예요? 수어네요, 그죠? 수어네요, 그죠? 근데 부가 부유하다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동사 아니잖아요. 원자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비교. 청출, 어람, 청어람 이랬잖아요. 동사가 나와서 자로, 수거, 성문 우리 그거 쓰죠. 자로가 숙, 자숙자를 쓰죠. 성문 이렇게 쓰면 자로가 다음에 묵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성문에서라고 그래서 앞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는데 에서 뭐뭐에 왜 이렇게 나와요? 뭐뭐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부자가 형용사예요. 여자 앞에 형용사 나오면 비교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공보다 어떻다? 부유하다. 그런데 구약 이 구가 영구예요. 이 선생님한테 끝난 영구. 영구는 뭘 했냐면요. 이 동사니 전치사니 모르겠죠. 네. 취렴이 부익지. 취렴 세금을 걷어다가 부익지 그에게 이익을 더해 주었어. 뭐죠? 그를 위하여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계시를 위해서. 계시를 위하여 취렴 세금을 걷어다가 그에게 여기는 누구였어요? 이것도 혹시 계시겠어요? 계시에게 이익을 더해 주었죠. 이때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와 시여제. 자와도 공자의 제자죠. 시일 때는 그래요. 개인적인 심부름 사실을 갔을 때는 사신가다 그럴 때도 있고 개인적인 심부름할 때는 사가 아니고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 나라에 갔네요. 제 나라에 심부름을 갔어요. 그래서 시라고 표현하죠. 공자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갔다고 심부름 가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자와가 제 나라에 시가 스스로죠. 심부름 갔다. 그래서 염자 공자의 살림을 맡은 염자가 기이고 그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자와의 어머니를 이볼까요? 위하여 청속 속을 요청했다. 속은 복식의 단위인데요. 공자님한테 선생님 자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신부를 갔으니 그 어머니를 위하여 속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거죠. 이럴 때 위하여입니다. 뭐라고요? 동사가 있어요. 뒤에. 그때만 전치사라고 했죠. 얘기입니다. 쭉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동사일 때는 동사로 쓸 때는 비동사처럼 써요. 뭐뭐이다. 예지용 여기는 뭘까요? 지혜는 지혜는 어떤 역할까요? 맞습니다. 뭐뭐의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관형격 부사로 쓰여 있죠. 예의 쓰임이죠. 예의 쓰임. 그렇죠. 여기 뭐의로 쓰이니까 지혜는 관형격 부사 뭐뭐의가 되겠죠. 예의 쓰임은 이게 주절이네요. 주절. 이게 소술절이고요. 이게 어떻게 돼요? 조화가 좋아, 귀하다. 어떻게도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다밖에 방법이 없어요. 귀한 것 이다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다. 시역 위정 이거는 좀 해설이 필요하니까 넘길게요. 아주 유명한 글 있죠. 공자가 인에 대해서 공자는 어떤 선수냐면요. 공자는 맞춤형 교육의 선수죠. 인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제자들의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데 선수죠. 그래서 이제 안현이 물었을 때 그러나요? 하여튼 물었을 때 극기봉예의 위인이에요. 극기봉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극기봉예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극기봉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자성어의 70% 이상은 타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극기봉예도 비슷해요. 이제 뭐 앞에 두 개가 극기가 뭘까요? 타동사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극복하다, 무엇을 이기다. 뭘 이겨요? 자기. 인하고 기 다시 말씀드려요. 한자에서는 이건 뭐예요? 사람. 이건 뭐예요? 몸인데 한 문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되죠. 이는 뭐라고요? 자기. 안 된 말이에요. 기는 뭐예요? 아니 이는 타인. 죄송합니다. 타인. 기는 뭐라고요? 자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문헌은 반대되는 구절을 같이 던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미국에 가고.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문장 형식이 같은 문장이 되게 많죠.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도 개념이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던져주고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동아시아 문헌의 특징이어서 인과 기가 같이 나오는 문장이 무지 많죠.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로 간다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로 돌아간다.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예라는 얘기 맞죠? 예라는 게 이 성리학에서는 어떠냐? 성리학 우리 유학에서는 예라는 것이 막 누구를 두둑에 잡아갖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봉예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복자가 그냥 단순하게 쓰인 글자가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복이잖아요. 광복절 어때요?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원래전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로 돌아가요. 그러면 예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예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가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에 물들었다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을 품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죠.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떠세요? 내가 나쁜 마음 먹다가도 어때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내가 너무했어. 이런 생각 드시죠? 어떨 때 그래요? 보통요? 어떨 때 내 가진 본성이 드러날까요? 자기를 버릴 때요. 자기를 버릴 때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문헌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허기수인 예를 들면 이렇게요. 수인, 사기종인. 원래 이게 사자, 이건 집사자죠. 버릴 사자를 쓰려면 앞에 손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쓰죠. 사기종인. 이런 말들이 많죠. 동아시아 상소문에 가장 많이 쓰인 글자가 아마 이 사기종인 최인한 사람 말일 거예요. 이분한테 전하 하면서 사기종인 최인한 사, 전하의 아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쫓으시옵소서. 이 말을. 그게 최인한 사,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성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쫓는 게. 자기, 오염된 자기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막 나쁜 짓을 해갖고 천리만리 떠나버렸어요. 내 본성에서 나의 인한 상태에서 천리만리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자기 살을 버리면 돼요. 그런 적 많으시죠? 막 화내고 누구 미워하다가 아들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했어. 우리 아들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내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본문할 게 너무 길었어요. 예? 극기공예가 주어져. 근데 이게 소술구예요. 술구인데 그게 뭐라고요? 인 이다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뭐예요? 이거 영어의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그게 뭐라고요? 인 이다. 그냥 이거요. 선생님들 제가 소설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위치 안 쓰겠어요. 현대 중국어 같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시자를 써야 되죠. 현대 중국에서는 뭐뭐이다는 시자를 생략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논어에서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있어도 앞에 말을 딱 정리해서 뭐뭐뭐뭐 해라. 이것이 것이다 할 때 이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쓰는데 여기 사실은 극기봉의 인 그래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인 그러면 뭘로 끝나버려요? 인 명사로 끝나죠? 명사로 끝나면 어떡하라고요? 동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 이다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거기다 위자를 놨어요. 이게 헷갈리게 되죠. 그 다음에 되다예요. 되다. 영어의 becom이죠. become처럼 쓰이는데 이 여는 뭐라고요? 대부분이 너여자입니다. 너여자예요. 너는 군자유. 이 군자유 이게 형용사겠죠. 군자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얘가 얘를 꾸며요. 군자 다운 선비. 소인으로 보겠어요? 소인 다운 선비. 소인 같은 선비. 네. 그러면 너 소인 같은 선비. 너도 명사고 너도 명사니까 얘가 수로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는 군자 같은 선비이다.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되어라. 말이 없죠. 되어라. 우이 소인 같은 선비는 되지 말아라. 무자는 뭐예요? 없다예요? 불이에요? 불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 위자가 명사라면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 명사가 나오면 그럴 텐데 동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사 앞에는 동사를 부정하는 건 뭐였죠? 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무는 뭘로 쓰였어요? 불로 쓰였죠. 이 무자가 불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없다라는 뜻으로 쓸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도 위인이 뭐죠? 사람이 되다. 사람됨이죠. 그 사람됨이 야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주부인 것 같죠? 주부. 여기가 술부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나오고 야자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쉼표. 이게 끝에 나오면 무슨 표예요? 마침표. 그래서 약간 사실 야자는 있어야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없어도 돼요. 기윈 효제 끝이에요. 근데 야자 나오면은 약간 숨을 고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럽다. 효는 뭐라고요? 부모님 있게 하는 게 효도고, 죄는 뭐예요? 윗사람에게 대하는 게 공경스러운 거죠. 효제가 중요했잖아요, 동아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나쳐갖고 내가 윗사람이면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랫사람 함부로 하는 거는 유교 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유교 정신은요, 여기 도산서원 서원장 하시는 김병희 선생님, 이분이 장관도 하신 분인데 정말 저는 그분 강의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어른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현대 어른들이 대접에 못 받지 않느냐, 대접받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 꼰대 유린 어른이, 그래서 그분이 학봉 선생님 김성일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일본에 수준사로 갔다가 선조한테 일본 안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그런데 안 쳐들어와요 그래놓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고향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의병기를 갖고 죽을 걸려 싸우신 분이세요. 옛날 그 선비들 그러셨어요. 예, 일단 내가 실수했어도 일단 일본에 좀 수습도 하셨다고요.
후손이세요. 그 김덕일 선생님의 조선정이 말씀하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애가 있으니까 효도가 있고 윗사람의 보살핌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안 해주고 아랫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해 주거나 보살펴 준 거 없이 아랫사람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대접을 안 해주죠. 유교정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유교정신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요 기위인 야자도 그리고 효제 그래도 해석이 돼요.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다 되잖아요. 근데 야자가 되면 어떻다고요? 약간 어기를 고르는 거예요. 왜 고를까요? 강조하게 한 거죠. 그 사람됨이 말이지 이런 거죠. 또 야자 말고 뭐도 나온다고요? 자자가 같이 끌려나오는 거 있어요. 야자가 야만 나오면 좋은데 자자까지 중용 같은 데 보면은 자자가 그럼 이제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만약에 야가 없이 기위인 효제 그러면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다고 그냥 삭막하다면은 기위인 야 효제 그러면 그 사람됨이라는 것이 효성스럽고 공경하다. 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됨이라는 것이 말이야. 뭐 이 정도 어죠. 그러나 해석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그 사람됨이 그렇지만 약간 그런 거죠. 불안 맡기지 구위 가지야. 참 노라이는 이런 맥락의 구절이 되게 많죠. 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대접받을 짓을 하는지 그것부터 살펴 이런 얘기예요. 예. 불안 맡기지. 여기 또 나왔네요. 이 불자가 나오니까 이게 소수로겠죠. 예. 소수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뭐 구하다가 소수로겠네요. 그렇죠? 근심하지 마라. 맡기지.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 부정어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다도 불자를 써야 되는데 불자를 또 쓰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막으로 바꾼 것 같아요. 여기 이걸 그냥 불로 해석해 볼까요? 불기지 이거 이상한 문장이라고 했죠. 불이 부정하는 게 뭐예요? 기예요? 아니죠. 소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하는 것의 목적어가 뭐예요? 기죠. 기억하시는 분 왜 기가 다 안에 기어 들어가 있어요? 네. 부지 알지 못하다. 부정문에서 이 부정하는 부정문의 목적어가 뭐일 때요? 대명사일 때.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알지 못하다. 뭘 알지 못해? 이거 뭐뭐을 알지 못하에 해당되는 게 자기죠. 이렇게 부정문일 때 이 대명사가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부정어 뒤와 수어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기지라고 그랬죠. 불기지. 그런데 앞에 근심하지 마라 할 때 불을 썼기 때문에 불을 쓰기가 또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을 썼는데 기억하세요? 불하고 막하고 차이죠? 막은 똑같은 부정문인데 주어를 포함한 부정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아무도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불일 때는 주어를 해석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막 해석. 막지 그러면 알지 못하잖아요. 부지 그러면 알지 못하자죠. 그런데 막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란 주어가 들어있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막을 해석하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무엇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까요? 맡기지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불환. 근심하지 마라. 환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절이죠. 여기요. 요게 타동사고요. 요게 목적어예요. 그렇죠? 네. 무엇을 근심하지 말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런데 불기지할 때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막은 주어를 포함한 부정이기 때문에 아무도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한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구하라고요. 뭘 구해요? 가치. 예. 뭘 구해요? 예. 가는 캔이잖아요. 캔. 알아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알아줄 수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되어라 그런 뜻이죠. 예.
무엇을 구하다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요거죠. 요거 뭐예요? 위가지죠. 그러니까 알아줄 수, 남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게 되다 그런 뜻이죠. 다시요. 알아줄 수 있게 되다. 만약에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상해서 뭔가를 넣고 싶어요. 뭐 넣으시면 이 문장이 지금처럼 해석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히 될까요? 주어를 넣어야죠. 주어가 뭐예요? 인이죠. 맞습니다. 인이죠. 안 써줍니다. 진짜하게. 예. 또 여기다 인을 넣었어요. 여기다 인을 넣었어요. 그러면 또 뭘 넣고 싶어요? 뭘 또 넣으시겠어요? 목적어를 넣어야죠. 여기다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 뒤를 넣어야죠. 나를 넣어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해석에 혼동이 안 생기게 되는데 한문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특히 논어는 맹자는 친절합니다만 안 친절해요.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배우다입니다. 너 배웠냐? 주남서남을 이렇게 나왔죠. 이거 나오고요. 여기 의동용법 많이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말하다가 있고 다스리다도 있습니다. 되게 국이 나오면 우리는 다스리다, 국이나 방. 이제 이 방자는 말씀드렸죠. 이제 방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옛날에 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 연맹체 수준일 때 방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학설도 있어요. 한국적 유방이 황제가 됐으니 이제 방이라는 이름, 유방 이름이 방이라는 이름을 말을 기위라고 하고 피위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래도 쓰기 어려워서 그다음에 국자를 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만들다는 뜻으로 가끔 쓰입니다. 또 그리다 그것도 있고요. 돕다는 뜻도 있고요. 염유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어에 굉장히 염유가 불어요. 이 자공에게 불어요. 자공에게 선생님한테 불어요. 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주 막장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서 아버지가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들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우리나라에 갔을 때 궁금한 거예요. 염유가 공자 선생님, 공 선생님이 부자가 선생님이죠. 부자가 그 유교를 영어로 컨퓨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컴퓨즈 할 때 부자, 컴퓨즈 할 때 부자라는 뜻이에요. 컨이 공이라는 뜻이고요. 공. 이 부자가 그래서 뭐 신유학 그럼 네오 컴퓨셔니즘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학을 영어로 말할 때 컴퓨셔니즘 할 때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컨퓨셔니즘이라는 그 유학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공부자 주의 그런 뜻이에요. 공부자 주의 이거를 우리가 컨퓨시오니즘 이렇게 성리학을 쓰거든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걸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직역하면은 공부자주의예요. 공선생님 주의 그런 뜻입니다. 부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위군 이 나라 임금을 도울까요? 그래서 이제 자공은 공부 10초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들어가서 물어보죠. 지난번에 선생님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선인이었다. 그 사람들이 원망했나요? 인을 구해서 일을 얻었는데 뭘 원망했겠느냐? 그 얘기 듣고 나와서 염유한테 말하죠. 야 염유야, 우리 선생님은 위군 안 돕는다. 자공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뭐인 치하다도 있고요. 전치사도 쓰입니다. 그럴 때 어때? 쉽죠? 뭐뭐를 위하여. 그런 뭐뭐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찌하니까 그 우리 의문사 할 때 배웠었죠. 그다음 시자. 이 문제의 시자. 잡아요. 시자는 정말요. 한자 20개 중에 한 번씩 나와요. 나오고 한 문장에 3개 나오는데 3개 용법이 다른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프게 짜게 하는 글자가 지자입니다. 갈지자잖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고우란 뜻이에요. 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하지.
제나라 선왕이 묻죠. 다상으로 소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소가 어디로 가느냐? 소가 어디로 가느냐? 야, 우리말하고 똑같죠. 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왜 의문문이 됐어요? 하자 때문에. 의문사역치 말씀드렸죠. 복습합니다. 의문사역치는 어디라고요? 영어처럼 앞으로 나온다. 그러나 주어가 있을 때는 영어처럼 맨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어의 뒤로 간다. 그래서 우가 주어이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맨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어 뒤에 나와 있죠. 여지부 여기 볼까요? 예, 그에게